고등교양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2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녀 시은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경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어제 1부 인트로는 대표님이 아이즈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 뭐요? 무협지의 지존 속칭 신필로 불리시던 김용 선생께서 타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김용호 선생님 소설이 일단 고전 무협이니까 아주 예전 다룬 거잖아요. 그리고 원체 많고 예전부터 그 소설이 엄청난 인기가 많았잖아요. 난 그래서 그걸 쓰신 분이 아직 살아계신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타계하셨다고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한 작품의 권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 총 15편을 쓰셨어요. 뭐 무협에 그걸 이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무협의 형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옛날 분이 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옛날 분인 건 맞아. 1920년대생이세요. 장수하셨네요. 장수했죠. 90세 정도. 네, 90대면 장수하셨네요. 그래서 여하간 돌아가신 안타까기도 하면서도 아니 이제 돌아가셨나 해서 깜짝 놀랐다. 원래 이 사람이 명보라고 하는 신문을 창간을 하셨는데 홍콩인가에서 보는 그 조선일보 할 때 그 보자고 네. 명자가 뭐였더라? 밝을 명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명보를 편찬을 했는데 신문이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와. 신문이 안 팔리니까. 그럼 그 광고면이 백지가 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신문 좀 팔아보겠다고 자기 신문 소설을 쓰신 좀 거예요. 팔아보겠다고 거기서 생각나는 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그분이 무협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진짜. 그래서 그분의 초기작들을 보면 너무 처음부터 막 쓰신 티가 나는데 근데 재밌어. 정성껏 안 써. 필력은 있는 거니까. 필력은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명보가 많이 팔렸어요. 네. 근데 명보를 사서 아무도 뉴스 칼럼은 안 읽어. 김용 소설만. 그 소설을 읽기 위해서 명보를 샀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신문 안 읽은 지 한참 돼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 많았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황석영 선생님이 그 뭡니까? 장길산 뭐 얼마나 신문에 연재한 만화라든지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쵸. 조선일보가 이제 고바오 영감 옛날에 그 만평이랑 만화랑 사건 만화 그다음에 신문 연재 소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김용 선생이 더 선배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김용 선생이 정말 자유롭게 글을 쓰셨던 거는 자기 신문이기 때문에 그 분량의 구애를 안 받고 이번 편은 좀 길게 나왔네. 그럼 뭐 지면을 하나 더 하면 되고 이번 편 짧게 나왔네. 좋다. 광고 채워. 이러면 되는 거야. 좋다. 여하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안타까워하고 추모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용 소설에 나왔던 수많은 여성 캐릭터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황룡이죠. 그쵸. 그다음에 신조협녀의 소영녀, 뭐 여러 분들이 있지만 또 제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녹정기에 나오는 건룡공주라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저는 그 모든 것을 예전에 무협 영화로 봤어갖고 뭐 의천도령기나 이런 건 다 무협 영화로 본 세대라. 의천도령기의 조민. 저는 뭐 여하간 저는 임청아 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청아 누님도 이제 더 이상 누님이 아니시더라고. 근황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몇 년 전에 60세 생일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전 다운돼 나서 너무 아직도 아름다우셔갖고. 그분이 참 묘하게 중성적이면서 좀 카리스마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동방불패 내용에 있지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그 사람이 살면서 배우로서 그런 영화, 자기를 대변하는 영화 한 편 찍는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대표님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 대표님 관심 없잖아. 대표님 아이돌 얘기할 때 이제 나 같은. 그렇지. 근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신다. 저는 특히 나는 사실 그 아까 신문 소설 어릴 때 집에 신문이 어른들이 보니까 오잖아요. 신문 소설을 좋아했는데 제 사극을 진짜 안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군요. 그때도 황석영 선생의 그런 거 다 동시대 연재할 때 전 그거 안 보고 현대물 좋아했으니까 뭐 이렇게 불의 나라 물의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 불의 나라 물의 나라 그 드라마였잖아. 아니죠. 소설이죠. 소설인데 소설에 원작 있었는지 몰랐다. 그게 원래 소설인데 그래서 영화가 된 거죠. 그걸로 심혜진 씨가 데뷔한 거죠. 우리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짜 옛날 사람들이다. 왜? 아이즈원 대표 빨리 아이즈원 얘기 다시 해. 우리 다 옛날 사람들이다. 아니 뭐 진짜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태무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세 이게 아예 완전 옛날 얘기를 하면 건 괜찮아요. 동아시아 중세 유목사 얘기 애매한 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더 이게 그렇다니까. 자 그럼 어디까지가 애매한 거야?
이게 예전에 전에 그 박 박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했을 때 그 박 박사님이 지금 이 워딩을 하시는 얘기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는 괜찮은데 애매한 얘기. 그렇죠. 애매한 옛날 얘기는 더 옛날 같다는. 왜냐면 불의 나라 물의 나라가 제가 알고 이게 박범신 소설가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어쨌든 범신 형님.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읽고 좀 간간히 야한 거 막 나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사극은 통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도 저는 사극에도 야한 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임마 사내 새끼가 임마 삼국지를 읽어야 진짜 남자 포부가 커지고 막 배포가 커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건 또 어딨어 그런 게. 삼국지를 그러다가 내가 진짜 결국 포기했어요. 삼국지를 읽다가. 왜냐 앞엔 재미인데 뒤엔 재미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일단 포기했어요. 읽다가 포기 잠깐 하고 끝까지 결국 못 읽었다. 완주를 못했다는 마음에. 아니 근데 누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 완주 못하지 않아? 왜냐면 그 유비 삼형제 도원결이 삼형제 죽고 나면 솔직히 흥 떨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완주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냥 포기했어요. 빠른 포기가 답이다. 난 사내가 아니다. 저는 배포가 큰 남자가 아니다. 그렇지. 난 천하통일 꿈꾸지 않는다. 그럼요. 우리 아, 한참만 그렇습니다. 보고 사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삼국지를 갑자기 안 읽어도 된다는 생각에 그치. 마음 편해지죠. 마음 편해지는 거야. 맞아. 내가 굳이 배포 큰 남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맞아. 근데 그렇게 역사성, 그 사건성, 폭력성이 있으면서도 남전 배포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런 거랑 좀 동떨어지는 관념이 무협의 관념이거든. 무협은 결국은 개인의 욕망이 중요하고 그 은원. 개인적인 게 중요해. 가장 사적인 걸로 끝나요. 김용 무협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한창 동방불패 막 그런 거 뭐 유행할 위천드는지 때, 그 영화 네. 유행할 때 네네. 그때가 이제 저희 좀 어릴 때인데 나 그때도 진짜 영화과 들어올 때까지 그런 걸 한 편도 안 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동방불패 얘기할 때 내가 진짜 안 봐가지고 진짜 근데 나는 정말 그런 거 환타지도 안 좋아하잖아. 뭐 욕 나오든 어쨌든 무슨 뭐 장풍을 쏘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일단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싸늘하게 이렇게 내 마음에 뭐가 식는 게 있어. 이렇게. 대표는 반제장 이런 것도 안 보시나? 반제장도 내가 그 영화로 정말 그치, 영화로 보셨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 꾸역 봤죠. 영화로. 이게 소설을 읽으려다가 아니 반제장은 꾸역꾸역 볼 거면 굉장히 3시간씩 하잖아 그거. 그건 이제 그냥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 보는 뭐 거죠. 한 번에 본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관련 이벤트로 그냥 이제 새로 2편 나왔네 이러면서 보면서 이게 영화가 축약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벽면 수행이 아니라 화면 수행이야? 그렇네. 이런 내용이구나. 옛날부터 참 읽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됐네. 됐네. 난 그렇게 배포 큰 사람도 아니고 뭐 고전 문화에 대해 탐독하는 사람도 아니고 됐어? 됐네. 난 모릅니다. 그런 거 이렇게 그냥 가기로. 어디 가서 이렇게 전 모릅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뭐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 삼국지가 됐든 소지가 됐든 무협지가 됐든 뭐 남자다 와서 배포가 커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으니까 빨려 들어가서 읽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게. 시작했다가 읽다 보니까 재밌어서 빨려 들어간 거지. 그 두 개가 다 있어. 처음엔 아니야. 재밌는 애가 없어. 있고 그걸 한 다음에 막 의시되면서 남자라면 막 이걸 해놓고 같이 의시되기 위해서 의무감에 읽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무협을 남자들의 세계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 무협은 철저한 재미를 위한 대중성의 세계에서 무협지가 나온 건데 뭐 그런 게 어딨어. 알잖아. 뭐 또 모르는 척.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후 약방문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당위성을 입히는 돌아갔지. 거지. 자, 얘기가 길었는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하기 앞서서 앞서. 광고 듣고 와야죠. 그러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사건가 최고 모션의 나 또 이런다.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날람 홈페이지에서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 오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리플레이는 발음 이상해. 약간 테이프가 늘어졌다. 아니 근데 테이프가 꼬이고 늘어졌다는 있어요. 말은 대표님 편집해 주시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 응? 나한테 미안한 건 없어? 나이만 많아 보이는 건 본인밖에 없어? 넘어가고요. 지금 찔렸지? 아니 근데 나이는 내가 시훈님보다 많기 때문에 뭐 나이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 자, 태무지는 발주나우스과에서 19명의 전사들과 함께 출정을 하고 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초원 중동부를 완전히 제패한 사람이 됐어요. 신기하다. 응? 신기하다. 일주일 만에. 그치. 전세 이게, 역전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 같잖아요. 해골물이 그게 그게 뭐 용하다. 그 영어만 뭐가 있다니까. 용하다 진짜. 나도 한 사발 들이키고 싶다. 이게 속도와 스케일 면에서 굉장히 장쾌하고도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실제 사건인데 더 드라마 같은 얘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요. 저 누구랑 있나요? 저기요. 홍 작가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태무진 울루스가 그러면은 이제 나이만을 제외하고 초원의 중부, 동부 재패를 했는데 이 울루스의 특징 자체는 그 태무진이 이때쯤 되면 모전벽의 사람들이란 개념을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 뭐냐면 모전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게르의 그 양털 펠트 벽을 말해요. 네. 그러면은 생활 방식이 어느 정도 생활 방식에 공통점이 있어서 감수성과 그 감성 그것과 어떤 그 생활의 논리를 공유할 줄 아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속하는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 이거를 큰 틀로 봤어요. 이 틀만 충족을 하면 다 우리 울루스 소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틀에 충족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아주 넓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는 투르크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위구르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몽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랑캐가 그뿐만인가? 여진족도 있고 말갈도 있고 돌궐도 있고 많단 말이야. 이 수많은 언어를 쓰고 종교들도 다양하고 눈동자 색깔도 달라. 피부도 달라. 변발 스타일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체제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이익을 쉐어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를 이 사람은 이때 다민족 다문화 국가. 그렇죠. 그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뭐 농경 문명까지 포함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근데 유목 문명을 다 포함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도 코사크인 그 유목민들인데 너무 멀어. 그러니까 유목민 중에서도 게르를 치지 않는 유목민이 있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게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양털에 양을 쳐야 되는 거니까. 양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양털로 만드는 게 모직이 있고 모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모직은 울이고 모전은 펠트예요. 요걸로 어느 정도 어떻게 치냐면 일단 밑둥을 중간까지 원통형으로 쳐요. 이 원통형이 끝난 뒤는 세모꼴로 올라가. 원뿔형으로. 그렇죠. 그런데 게르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유르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게르보다 훨씬 원시적인 형태예요. 그거는 인디언 텐트처럼 생긴 거야. 인디언 텐트처럼 그냥 브라보 콘을 거꾸로 세운 것처럼 생겼어. 게르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 유르트는 보통 지푸라기, 그 다음에 술록의 가죽 이런 걸로만 돼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중국인들은 항상 북방 민족이라도 중국을 정복한 후에는 항상 자기네들의 고향인 북방 여기서 말 타고 약 몰고 다그닥다그닥 다니는 게 몽골인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 써 있죠. 저 야만인들 싸움도 엄청 잘하고 무식하고 거칠고 맨날 국경 침범하고 저 괜히 만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쟤네 괜히 깽판 부릴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몽골 사람들은 시베리아 삼림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그 지대 툰드라 지대에서 술록 유목을 하는 그 착항 유목민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네. 몽골 사람들 착항이라 불렀어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 말 안 통하는 저 야만이도 무서워. 그 더 위에 사람들. 네, 더 위에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전벽, 이 게르를 치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딱 이 문명화가 된 사람들인데 저 위에 수풀을 거쳐서 올라가면은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지어놓고 그지처럼 살지 저거 야만이들 이랬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몽골 사람들을 그렇게 봤고 몽골 사람 또 누군가를 또 그렇게 보고 그랬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인들이 어디 여행 가거나 변방 황무지에서 유목민을 만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적이니 마적이니 하는 게 유목민도 네. 포함해서 한 말이었어요. 무조건 도망갔어요. 다 죽는 거야. 그 몽골 유목민들도 시베리아 숲에 일 보러 갔다가 술록 유목민들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저 너무 무서워. 그 덩치도 더 컸고 술록 유목민들이.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모전벽의 사람들 이 범위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태무진이 생각했던 경계는 위구르인들이었어요. 위구르인들은 우리와 그들의 중간에 있는 중간 단계로 봤어요. 위구르는 원래 유목 제국을 만들었었고 유목민이었고 전통적인. 그런데 위구르 사람들은 제국을 이뤘을 때 농경 문명을 많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콜라보가 많이 됐어. 근데 태무진이 보기에는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우리한테 가르쳐줄 것도 많고 제국의 경험이 있어. 태무진은 이때쯤 되면 제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위구르인처럼 되면은 안 될 거는 같아. 쟤네처럼 되면 쟤네처럼 망할 것 같은 거야. 금방 그 동력을 잃고 유목민 특유의 동력을 잃고. 그래서 그 경계선을 위구르로 봤어요. 그래서 위구르를 경계로 한 그 울타리 우리라고 하는 거 모전벽의 사람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태무진은 초원 통일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커레이트족을 후수통합했잖아. 거기 이제 뭐 포로라면 포로고 백성이라면 백성이 된 커레이트족 왕실 멤버들 여성들
중에 한 명하고도 자기 또 결혼하고 자기 아들들도 결혼을 시켜요. 태무진이 결혼을 시켜요. 그 중에서 톨루이 아들인 톨루이에게 결혼시킨 여자 이름은 여러분이 외울 가치가 있다. 소르카크타니. 소르카크타니. 예, 소르카크타니.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커레이트 그 그렇네요. 왕족이니까. 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권력을 누려본 여성이에요. 오. 전 세계 역사상 여성으로서 역사상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에요. 제국을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오랫동안 나중에 경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우기 바빠요. 아, 그렇네요. 제국 관리를 여성들이 해야 돼. 남한인 사람들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이 제국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유라시아 대륙 거의 통째를 여성이 통치를 하는데 유명한 이유는 권력이 강했기 때문만에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여성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소르카크타니는 뭐 결혼도 하고 좋아. 나중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근데 정작 커레이트를 지배했던 건 두 사람이잖아. 옹칸이랑 생곰이죠. 생곰이죠. 네. 옹칸은 어쩌다 보니까 말도 잃고 또 혼자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유목민이 말을 잃는다는 것은 진짜 다 잃는 거잖아요. 근데 옹칸은 서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옹칸이 정말 신임을 못 얻었나 봐. 옆에 수행원이 한 명도 안 붙어줬어요. 아, 혼자 갔어요? 네.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하지. 옹칸을 위해서 이제는 옹칸이 부렸던 1,000명의 캐식 중에 네. 그 누구도 옹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젊은이가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야. 누가 그러겠어요, 진짜. 그거는. 이 뇌인네가 꼴보기 싫은 거야. 음.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서 서쪽으로 가는데 네. 보통 역사책에 이제 나이만에 가다가 나이만 국경 수비대장한테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국경 수비대란 거 없어요. 초원에 국경 수비대 그 목체 국경선 거기를 지키고 정주하고 창 꽂고 이렇게 있는 경비병들 없어요. 이게 몽골 비사가 정확합니다. 전초 부대에 걸린 거예요. 전초 부대란 건 뭐냐면 정확한 여기 그 어떤 성벽을 이렇게 둘러놓고 만리장성처럼 경비병을 세워둘 수 없잖아. 네. 유목민들은.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인구도 적어. 그렇기 때문에 일군의 전초부대라고 하는 옵저버들이 노상 다닌다고. 다니면서 외적이 터들어오나 이상한 놈 없나. 경계 근무 서는 거군요. 그치. 옹칸은 나이만을 통과해서 더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서요 제국이나 네. 탕구트 제국이나 카라키타이 이런 데로 가가지고 어떻게 밥 좀 줘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나이만과는 2번이나 싸웠잖아. 나이만 전초병에게 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전초병 중에 그 코리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노인은 뉘쇼. 근데 여기서 옹칸은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말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내가 살 가능성이 높겠지라고 생각을 해. 옹칸이다. 커레이트에 말도 없이 혼자 터벅터벅 그 짓고를 해가지고 노인네가 지가 옹칸이라는 거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었지. 칸이 어떻게 혼자 다녀? 근데 이 사람이 옹칸일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태무신의 대승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이거든. 이 사람이 옹칸일 리가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거짓말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저게 스파이겠지. 그래서 옹칸을 노인네가 미쳤나 하고 그냥 칼로 베서 죽여버려요. 너무 허무한 죽음이다. 옹칸이 이렇게 죽어요. 근데 뭔가 그가 이때까지 행했던 걸 생각하면 또 걸맞는 죽음이기도 하네요. 이름도 없이 죽는 거. 근데 옹칸을 죽이고 나니까 이 국경 수비대장이랄까? 그 전초부대장은 네. 가만히 있어봐. 왜 죽였지? 스파이라고 오해해서. 스파이면은 끌고 와서 고문을 해야 그치. 되는데 또 실수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게다가 진짜 옹칸일 수도 있잖아. 너무 성질이 급하셨구만. 내가 너무 성질이 급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옹칸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옹칸을 이제 그 시체를 데려가. 가져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 시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지만 방금 전까지 살아있을 때 지가 옹칸이라 그랬다. 자무카가 와서 보더니 옹칸 맞는데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장은 저는요. 저는 정말 스파이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사람 죽었어. 근데 이걸 어떡할까? 우리 굉장히 성깔이 좀 안 좋은 그 왕의 엄마가 나이만에 있었다고 했잖아. 구르베수라고. 타양칸의 엄마. 네. 대왕대비라고 하나? 그렇죠. 뭔가 모후라고 하죠. 왕의 모후. 이 사람이 기괴한 짓을 합니다. 옹칸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뭔가 이 넋을 달래주고 그다음에 제사를 좀 지내줘야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러는 김에 우리도 좀 복을 받을 수 있게 옹칸을 토템으로 만들자. 그래서 박제 않아요? 옹칸을 모가지를 잘라요.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에 그 금물
금을 녹인 물을 도금을 해가지고 그 옹칸의 머리를 그 금박 장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진짜 기괴하다. 재밌겠네. 웃기잖아. 대표님도 좋아해. 좋아해. 오랜만에 좋아하는 거 나왔어. 대표님 그렇게 좋아? 웃기잖아. 아니 이 앞에 야 내가 원칸이다 갑자기 속절없이 휙 죽고 나서 시체를 끌고 갔다가 대충 연원을 파악해 보니 하면 보통 그 다음은 우리 잘 이렇게 묻어주고. 잘 묻어주더니 갑자기 목을 잘라서 금도금을 해가지고 야 이거 좋다. 참 역시 이 야만인들을 상큼해. 근데 그래서 이 양털 펠트 위에다가 옹칸의 머리 금칠했잖아. 네. 아마 금칠은 이제 부패하지 말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금칠을 했잖아요. 그럼 박을 그럼 얼굴 그대로 뜬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얼굴은 그냥 파냈을 거예요. 얼굴 떴으니까. 그랬겠네. 그런 거였어? 아니 안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 거야. 부패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금칠하고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그 케이스 뭐냐면, 안에서 썩은 고기가 줄줄줄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의 재련 기술은 당시 초원에 없었고 아주 조잡한 상태로 입혔을 거야.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했더니 안에 구더기 막 부글부글 고기 줄줄줄줄줄줄. 근데 겉에는 금이야. 양털 펠트 위에 올려놓고 구르베수가 이게 귀한 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며느리들하고 아들 타양칸 뭡니까? 나이만 왕국의 왕이잖아. 네. 그 불러다가 절하라고. 절하라 그런 거야. 그랬겠지 당연히. 근데 초원 거기가 건조하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그냥 미이라처럼 건조했을 수도 있겠네. 그런 거는 있어요. 과메기 뭐 이런 느낌. 그런 부분은 있지. 근데 초원이 육포가 발명된 것도 초원이고. 그거 육포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게 건조하면 작아지면 거기서 나온다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근데 얼굴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잠깐만. 있잖아. 온칸 그런 얼굴 작아진 거야? 시온님 페이스 리프팅 됐네. 시온님 그룹에서 그렇게 생각 깊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 그 자연적으로 그런 아니 거니까 토템까지 만들려고 좀 생각했으면 뭐 그런 건 좀 생각했겠지. 겉모습을 뜨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옹칸의 머리가 웃었다는 거야. 뭐라고요?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사후 경직이거나 아니면 부패에 의한. 그치. 그다음에 이제 그 금박을 조잡하게 막 하다 보니까 흘러내리면서 그거 우리 고사 지낼 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봐봐.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가 특별히 고르잖아요. 웃는 얼굴이 되는 이유가 삼기면서 그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잖아. 몰라요. 얼굴이 삼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래. 근데 그 녹은 샘물, 금물을 이렇게 입히고 할 때 익을 거 아니야. 옹칸에 그것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웃었다는 게 이게 너무 기괴하고 황당한 풍경이다 보니까 분명히 사후 경직이나 이런 그 시신의 일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또 쓸데없이 대경실생을 했던 것 같아. 사인이라고 생각했겠지.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되게 시트콤이네. 근데 타양칸은 이게 시겁한 거야. 그치. 시겁해가지고 갑자기 화가 난 거야. 저런 흉물을 봤나 이러면서 옹칸의 머리를 내던졌어. 이게 진짜 시트콤이다. 저 징그러운 거 하더니 옹칸의 머리를 발로 막 집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저 그지 같은 거 내다버리라고. 이렇게 된 거야. 금은 또 알아 써셔야지.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양반이 있어. 자, 우리 태무신과 옹칸이 나이만을 쳐들어갔을 때 나이만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늙은 장군이 있었죠. 콕세우 사브락. 이 양반이 팔짱 끼고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을 포함해서 타양칸 그룹에서 이직거리를 한 모든 사람들 있죠. 나이만의 수뇌부는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콕세우 사브락이 보기에 이거 우상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왜 그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한심해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그룹에서 카툰은 귀부인을 부르니까 이제 대왕 대비 마마 타양칸 우리 그 칸님 뭐 하는 거냐? 아니 칸이었던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도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다. 근데 이거는 뭐 수비 대장이 실수한 거고. 그럼 어쩔 수 없고. 아니 사실은 정중히 처형하는 게 맞다. 그 적이면 사람을. 명예를 지켜주면서. 근데 그래. 하지만 뭐 어쨌든 죽었다. 그럼 죽인 거지. 그럼 잘 묻어주면 되는 거지. 머리를 잘라갖고 와서 금칠에다가 모셔놓은 건 또 뭐고. 그리고 이 이상한 제사를 지낼 거면 그럼 끝까지 지내든가. 지내다 말고 발로 밟아서 내다 지금 못들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 어떻게 보이겠냐고. 콕세우 사브락이 지금 미주알 고주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콕세우 사브락 입장에서 짜증나지. 왜냐하면 콕세우 사브락은 이때 당시에 걱정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고나리 캐릭터거든요. 그룹에서 카툰도 상태 안 좋아. 그다음에 타양칸 상태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늙어서 이제 은퇴했어. 전선에 이제 설 수 없어요. 자무카라는 놈이 지금 왔는데
무서워. 예. 약간 그렇게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계속 분통을 터뜨려. 그러면서 그룹에서한테 한 말이 그룹에서 성격을 보여주는 그 역사 속의 증거입니다. 그룹에서 카툰 당신은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스리시지요. 이 여자가 약간 사디스트였던 거예요. 그 잔혹함이 날이면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타양칸이요. 당신은 매사냥과 네르제 둘 다 사냥이죠. 노는 거야. 이것만 할 줄 알지. 전쟁이 뭔지 정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통치 똑바로 안 하고 놀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쌓인 게 많아. 이렇게 입 바른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응? 이렇게 입 바른 말 해도 돼? 그 나라의 최고 대장군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뭐 이쯤 되면은 그런가? 이런 시트콤을 찍는 야만인이라면 뭐 그렇네.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던 이상하지 딱히,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시트콤으로 보고 싶다. 콕 따서. 아니 옹칸이 타달타달 걸어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시트콤 있잖아. 재밌다. 그 타양칸이 네. 창피하잖아. 자기가 듣고 보니? 칸인데 장군한테 장군? 너가 그렇게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 그러면 국세우사라게 한 말은 제발 근신 좀 하시란 얘기잖아. 정신 좀 차리시라. 근데 와 싸움 잘한다고 되게 무시한다. 갑자기 타양칸이 소리를 질러요. 몽골을 쳐부수자. 그게 뭐야? 태무신을 쳐부수자. 그게 왜 그 맥락에서 나와? 너 그렇게 싸움 잘하니 너가 나가 싸워볼래? 뭐 이런 뭐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전쟁 선포할 줄 안다. 나 나 사냥만 왕이야. 하는 거 아니다. 나 왕이다. 그러니까 쿡세우사브락은 뭐가 어쩌라고 쉬워? 근데 타양칸이 되게 멋있는 있잖아, 말이에요. 여기서 네가 왜 나와? 그런 건데.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는 없는 법. 이 초원에 두 칸이 있을 줄 없지 않은가. 옛날부터 많았잖아. 그 말은 멋있는 말인데 타양칸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치, 구루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타양칸이 어차피 우린 아이만과 태무진 결판을 내야 할 운명이 아닌가. 이거 실제 대사예요. 근데 이 말은 맞아, 그지? 맞잖아. 맞는데 타양칸이 하니까 쿡세우사브락은 믿업지가 않은 거야. 같은 말도 얘가 하니까. 아니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왜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대사를 이렇게 치냐 겁나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된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쿡세우사브락은 아주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거를 자묵하는 관찰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옹칸 그 금빛으로 가셨습니다. 찬란했네요. 옹칸이 나이만 국경에서 전초부대장한테 잡힐 네. 즈음에 센굼은 또 다른 곳을 또 생이별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우리의 센굼. 이때 사막지대를 횡단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쪽으로 간 거야. 센굼은.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센굼이 쿠쿠추라는 신복과 이 쿠쿠추의 와이프의 수행을 받으면서 혼자 이제 튀고 있었는데 이 쿠쿠추가 센굼이 아주 좋아하던 본인이 총애하던 직속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쿠쿠추의 지위가 그 센굼이 소유하는 거세마들 있죠. 군용마들을 관리하는 직책이니까 바로 밑에 사람이 2인자네요. 아주 완전 신복이었어요. 근데 쿠쿠추는 저 무능한 보스를 다 완전 개털돼가지고 지금 어디 망명받아줄 나라 찾아서 사막을 혼자 셋이서 아내랑 같이 횡단을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야. 그리고 이 세 명은 굶고 있었어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오아시스도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야생마 한 마리가 물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센굼은 저 야생마를 사냥해야지 이제 먹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어요. 말에서 내려서. 쿠쿠추는 그 순간 센굼의 말을 낚아채서 센굼을 버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와이프랑? 근데 와이프는 그 자기 남편의 행동에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 말도 잡아서 같이 가져갔어야지. 여보, 욕심 없는 사람. 여보, 센굼이 개자식인 건 안다. 한심한 놈인 건 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는 은인 아니냐. 그 사람이 항상 당신을 그냥 이름으로 쿠쿠추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쿠쿠추라고 소유격을 붙여가지고. 조금 크리피한데. 내 남편을 누가 나의 땡땡이라고 부르는 거 조금. 그런가? 끔찍이기도 당신 아꼈는데 좋은 옷감이 있으면 나눠서 옷을 입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러서 저 사람 함께 즐겼는데 이렇게 배신 때린 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아내가 얘기를 해요. 아내가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쿠쿠추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센굼은 완전 끝난 사람이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쟤는 갔다. 쟤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위험하다. 그리고 이왕 버리고 떠날 거 말이라도 챙겨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뭐 본인이 사냥한 야생마를 길들여서 당연히 뭐 어쩌고 하겠지. 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여보. 근데 이때 그
쿠쿠추의 아내는 쿠쿠추에 대한 애정이랄까 존경심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사람이 그럴 때 한순간 확 식을 때가 있죠. 아니야. 아니야? 이 생구미는 뭐 있었네. 두고 못 오는구나. 그래서 생구미는 뭐 남편한테 그 있었네.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참아. 뭐 있었네. 뭐 있었어? 어. 그 둘이 투닥거리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쿠쿠추가 말실수를 해요. 이거 정말 이게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 한 거 아니야? 그지? 너 나처럼. 지금 그러니까 아내를 비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뭐 생곰이랑 뭐 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역시.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 너무나도 리즈너블한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뭐 너의 은인이 지금 자기도 솔직히 지금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은인이 뭐니 뭐 이런 거 강호의 도가 김용 선생님 특집으로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분명히 뭐 있는 거지. 그렇구나. 참, 저런 인이 없는 사람. 대표님의 상상력 저는 이런 방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네. 부부 사이는 끝난 거지 이걸로.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한테 이쁘다는 얘기는 못 듣고 이런 욕이나 듣고 앉았으니까 바른 말 했다고? 참 내 팔자가 그 대신 알았으니까 어차피 힘으로 남편 못 이기니까. 알았다. 난 그래서 생구미랑 가겠다. 그거 되는 거잖아. 이거 그게 맞잖아. 생굼에 황금 술잔이 있었나 봐요. 생굼도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네. 그런 거 갖고 다니. 그거라도 던져줘라. 그래야지 물이라도 떠먹고 그거 팔아서 노잣돈이라도 할 거 아니냐. 생굼 2번 죽이려고 그런 거 거지가 그런 거 들고 있으면 그냥 바로 그런 타. 게 습격이네요. 근데 어쨌든 쿠쿠추도 생굼한테 다시 말을 달려가지고 황금잔을 봐주쇼 하고 던지고 그 말에 있었을 거니까 그게. 던지고 이제 생굼을 버리고 이제 와. 근데 어딜 가? 갈 데가 없어. 그치. 생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이만 해 갈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태무진한테 귀순하자. 말을 돌려서. 이러고 두 부부가 태무진을 이제 찾아왔는데 생굼을 수행하던 한 부부가 생굼은 보내주고 생굼의 말을 훔쳐서 지들은 왔다는 거야. 그 태무진이 우리 얘기를 들어보자. 왔어. 그 태무진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 개같은 말하면서 부부싸움. 그 태무진이 이렇게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쿠쿠추는 배신자고 쿠쿠추 안에는 신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쿠쿠추 아내한테 저 남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쿠쿠추 아내는 쿠쿠추를 배신했잖아. 그래서 쿠쿠추는 처형됐어요. 아내가 그러면 처형을 얘기했겠네요. 네. 그래 안 보고 살 거면은 깨끗하게 보내줘야지. 옆에 있어봐야 이게 눈에 거슬리는 것보단 낫지. 그럼. 자 어쨌든 쿠쿠추는 죽었어요. 근데 쿠쿠추가 생굼에 대해서 좀 비겁한 사람이었던 거 했지. 그리고 차라리 와이프한테 비치라고 그 욕만 안 했어도 그래도 남편 살려달라 그랬을 거 아니야 태무진한테. 모르지. 아내가. 그건 모르지. 어제까지 막 이렇게 금혼식 했다가도. 자 이제 생굼은 중년의 나이에 네. 찬란한 천의 고아가 됐어요. 황금 술잔을 쥔 고아가 됐군요. 황금 술잔을 쥐고 말도 없이 그 탕구트 제국까지 걸어갔어. 어마어마하게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명줄이 길어. 아니 걸어간 게 아니라 그 황금 술잔을 바꿨지 중간에요. 말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도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네. 뺏기지 않아. 다행이지. 있다면 중간 중간에 마을도 있고 할 테니까. 근데 거기 이제 상업지구가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그 상업적 지구가 있겠죠? 거긴 분명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생굼도 뭐 그 정도까지 전응은 아니었을 거고. 근데 탕구트 뭐 황제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생굼이 출신이 좋잖아. 그리고 어쨌든 외국의 왕자잖아요. 네. 이걸 뭐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을 건 또 없잖아. 그래가지고 망명자 신분을 허락해줘요. 망명자 신분을 허락해주는데 그냥 망명객이에요. 네. 예. 여기서 생굼이 착각을 해요. 뭘로? 그 뭐냐면 자기가 귀족 신분이라고 생각해요. 탕구트에서도. 신분은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잖아. 이게 뭐냐면 애초에 그 옛날에 주르킨 족하고 보르지긴 시족하고 왜 싸웠습니까? 벨구테가 왜 어깨에 칼 맞았어? 귀족들의 그 초원 귀족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가져가는 지나가다가 거. 평민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DIY로 만든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갔다고. 네네. 그 생굼이 탕구트에서 그러면 어떡해? 탕구트에서 그러고서 한 거예요. 별 미친 도둑놈 아니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생굼이 개념이 없는 거지. 그 마구 있죠, 말 한 장 같은 네. 거. 마구 세트가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요즘으로 치면 그 뭐 승용차 시트 같은 거잖아. 그거 집어다가 지 말 잔등에 올려놓고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죠. 그쵸. 신고가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원이야? 자국민 우리가
우리가 탕부터 황제예요, 대표님. 음. 자국민이 외국인이 우리 물건 뺏어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을 족쳐야죠. 족쳐야지. 근데 또 왕자 신분이었는데 족치고 뭐 하긴 좀 그러니 야, 너 우리나라에서 좀 꺼져라. 보내는 들릴게. 추방을 하려고. 그 네 훔친 거 좀 내려놓고 가. 그 피해자들이 달래. 그렇지. 그 생굼은 터벅터벅 탕부트 국경을 넘어 위구르족들이 흩어져서 부족 단위로 사는 네. 거기로 이제 들어가요. 거기서 위구르족 현지인들이 네. 아이고 그 커레이트족이라고 하면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그 왕자님이 이렇게 이런 천혜고아가 신세가 돼가지고 되셨냐. 이렇게 터벅터벅 혼자 다닌 그 와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손님으로 챙겨도 주고 우리 같이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기 좀 계셔라. 지내라고 한 거야. 여기서도 생굼은 평민들의 물건을 그냥 지가 갖다 쓴 거야. 학습이 안 되네 사람이. 근데 봐봐요. 탕구트는 행정 시스템이 있는 국가잖아. 네. 그러니까 입국을 허용하는다는 도장쾅. 이제 다시 추방 명령을 내려서 그 망명자를 나가는 이건 다 행정 절차야. 근데 위구르인 부족들이 이렇게 점점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행정 절차가 없어요. 그런 식의. 대신 멍석마리가 있죠. 예, 생굼이 이 사람들 어그로를 많이 끌었나 봐. 너무 많이 끌었나 봐요. 어느 날 화가 뻗칠 대로 뻗친 이 현지인들 있죠. 현지인들은 생굼을 몰매를 놨어요. 그 생굼 맞아 죽었어요. 이 옹칸과 생굼 부자가 역사에서 퇴장하는 그러게요. 이게 참 이렇게 퇴장했습니다. 아니 이건 얘네 학습 효과가 너무 없잖아. 그러게요. 한번 쫓겨났는데. 근데 이제 생굼은 맞아 죽기까지 사실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동안 맞아 죽었다는 거죠. 맞다가 죽은 거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탕부트까지 가야 되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시간이 체류허가 걸린 거죠. 받아야 되지. 거기서 사고 쳐야 되지. 미움받아서 쫓겨나야 되지. 다시 방랑해야 되지. 위구르인들하고 만나야 되지. 거기서 살아야 되지. 어그로 끌어야 되지. 열받게 해야 되지. 맞아 죽어야 되지. 이게 몇 년이 걸리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커레이트족의 두 남자 지배자는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에서 끝났어. 퇴장하셨군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원 통일 전쟁이 정말 일어날 절호의 타이밍이었어요. 왜냐? 금나라가 애초에 옹칸에게 한자 왕이라고 하는 한자를 부여한 이유는 뭡니까? 초원을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쵸. 처음에 원래 그거였었잖아. 옹칸이 죽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나라가 초원의 정세를 알고 초원에 개입하는 이의제의를 시키려고. 그렇죠. 그 동아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말로 쓰는 게 그게 바로 옹칸이었단 말이에요. 옹칸이 죽으니까 금나라는 초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죠? 바로 이때. 그러니까 금나라의 인증을 받은 금나라가 세운 어떤 세력이나 인물이 지금 일시적으로 공백인 이때 있죠. 네. 이때 금나라가 무슨 일이 초원에서 벌어질지 모를 때 이때가 초원 통일 전쟁의 절호의 기회예요. 언제나 중국 제국은 그 주변의 오랑캐들 호전적인 이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의 세력이 통일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이의제의를 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리를 했다면 사실 누르하치도 임진왜란 없었으면 청나라 건국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파병하고 그다음에 곡식 우리나라 가문 들었다고 100만석을 쏟아주느라 그 만주를 관리하는 병력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순간을 틈타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한번 여진족이 통일되니까 그때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 그쵸. 우리나라는 남한선성에서 당할 만큼 당했죠. 중국은 더 심하게 당했어. 왕조가 갈렸어요. 그치.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이 절호의 타임이란 걸 태무진 느끼고 있었고 또 한편 자무카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르베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구르베수는 사람 무시하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구르베수가 태무진 울루스 사람들에게 어구를 잘 끌었어요. 어그로력이 아주 훌륭한 여성분이죠. 제가 보기엔 여기뿐 아닐 것 같아. 누구에게나 어그로 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 뭐냐면 나이 많은 잘 살고 풍요롭고 좀 깨끗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도 좋고 말들도 그렇듯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몽골 초원 사람들은 아주 그지 촌놈들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금나라 황제예요. 그러면 나이만과 몽골이 어떻게 보일까? 비슷비슷하지 뭐.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나이만처럼 어설픈 시골 촌놈이 그 진짜 시골 촌놈 더 무시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기에는 50보 100보인데 나이만이 보기에는 그 50보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90보 100보야. 그래서 구르베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거지 새끼들 그 지저분한 애들을 다 노예로 잡아다가 그 몸에서 냄새 나가지고 그 노예들은 뭐 했어? 걔네 몸에서 냄새도 나고
옷도 누더기를 입잖아. 실제 누덕누덕했어. 여러 가지 기어갖고 이어서 입었으니까. 야, 전쟁에서 이겨도 남자들 데려오지 마. 아, 나이만 오염돼. 그 개 중에 가장 깨끗한 젊은 여자들만 잡아가지고 그 소랑 야크, 그 양 젖이나 짜게 부려 먹어야지. 아, 그리고 그 더러운 손으로 짠져서 우리가 먹으면 배탈 나니까 그 젖 짜기 전에 꼭 손도 씻게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어그로 좋다. 어그로 굉장히 좋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스킬이 좋은 걸 보면 사디스트라고 쿡세우 사브라기 여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던 게 약간 요즘 죄인이나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 붙잡아 놓고 어떻게 괴롭혀서 약간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어. 이 구르베소라는 아줌마가.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홍 작가님한테 신뢰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 해봐. 네? 우리 예전에 그 짜장송편의 할아버님 같은 그런 어그로의 달인이 아닌가. 아. 짜장송편. 아니야. 그분 토온계만 최고잖아요. 그거 모두를 어그로 끄는 그 스킬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우리가 똑같은 유목민이고 똑같은 몽골로이드 개야. 똑같은 초원의 자식들이야. 근데 우리는 세련됐다 이거야. 쟤는 그지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그러니까 그룹의 수가 저기 이게 초원 중동부 태무진 울루스에는 이제 며칠 한 번씩 뉴스가 오는 거야. 그룹의 수가 또 이빨을 털었답니다. 이번엔 뭐라 그러대? 잘잘잘잘. 이 그 XX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룹의 수라고 하면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부들부들 하는 거야. 네, 근데 들을 말싸움은 때마다 그룹의 수가 더 잘했던 것 같아. 화는 나지만 들을 때마다 참신했을 것 같아. 우리 짜장송편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말로 우리를 깐다니 이러면서 늘 새롭게 까줘. 신기하잖아. 그리고 이제 타양칸 그룹에서의 아들내미죠. 몽골 놈들의 전통을 빼앗아 오자 라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를 시켰는데 전통이란 건 뭐냐 화살통을 뜻해요. 이 초원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주력 무기다 보니까 네. 화살통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게 무장해제를 시킨다. 노예를 만든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그 표현 자체가 칼과 방패를 뺏는다에 해당하거든. 근데 이제 그 확실히 주력 무기가 다르니까 그 같은 의미도 이제 표현이 다른 거야. 이 모든 상황이 쿡세우 사브락은 뭔가 캥기는 거야. 쎄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쎄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무카는 능력이 뛰어나. 알겠어. 근데 위험한 인간이야. 이 사람의 야심에 나이만의 병사와 물자가 막 동원된다? 자무카가 나이만에 봉사하러 왔을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타양카는 자무카만 믿고 있어. 이것도 쎄해. 근데 자무카랑 얘기를 해보면 쎄해. 그리고 쿡세우 사브락은 태무진 군대랑 붙어봤죠. 네. 그 네 마리 말한테 자기 부대원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한번 본 사람들이야. 그쵸. 그러니까 태무진은 지금 구르베소와 타양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지 같은 군대가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또 쎄한 거야. 자기는 직접 봤으니까 알죠. 봤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은퇴했어. 뭐 근데 힘도 없으니까 뭘 말빨도 안 서고. 쎄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나이만 조정은 네. 몽골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있다라 그랬어요. 몽골의 대부분 우리 무슨 말이냐면 태무진의 보르지긴 시족 외에 네. 다른 모든 시족 몽골 부족들은 다 자무카를 따라왔다 이거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무진은 어떤 부족을 귀순을 받거나 정복을 하면 보르지긴 시족의 일부로 그냥 흡수통합을 해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족이 하나인 건데 지금 타양칸이 보기에는 쟤는 하나? 우리는 몽골 대부분? 이렇게 단순한 산수를 하고 있으니까 쿡세우 사브락이 보기에는 이건 아닌데 근데 또 이런 거였어요. 아무리 쿡세우 사브락이 생각해도 사실 나이만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물자도 더 많아, 인구도 더 많아, 가축도 더 많아, 자무카도 있어. 그쵸. 자무카가 태무진보다 싸움 잘하고 태무진의 병사들보다 우리 병사가 숫자가 많고 인적 물적 자원이 월등하다고 그치. 생각했을 거니까. 근데 이 사람 왜 그런 거 있잖아 대표님 말할 수 없는 깜 쎄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지라고 하는 자꾸 거 마음이 있잖아. 싸늘해질까? 왜일까? 왜 자꾸 내 마음이 싸늘해질까 이러면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룹의 수도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타양칸도 한심한데 딱히 앉혀놓고 따질 건 없고 그쵸.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태무진은 태무진대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자무카가 있잖아. 태무진은 자무카한테 운 좋게 한 번 이겼죠. 네. 실력으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쵸. 게다가 카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그쵸. 솔직히 자무카가 잔치판에 습격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 그거는 자무카의 전쟁 실력하고 무관하게 당한 거잖아. 그쵸.
그리고 쿠이텐 전투에서 갑자기 돌풍이 태무진 쪽으로 불어가지고 자무카가 진 거는 그것도 자무카의 1대1 실력은 아니라고. 자무카의 1대1 실력은 13쿠렌 전투와 그 다음에 카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태무진을 압도한단 말이야. 이제 태무진은 나보다 자무카가 지금까지 나랑 팽팽하게 이렇게 경쟁해왔는데 자무카가 나보다 싸움 잘하고 전쟁 지휘도 잘하고 전략도 천재적인데 이제 자무카 손에 나이만의 대군과 물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태무진 입장에서 어떻게 이겨? 태무진도 쎄한 거야. 마음이 싸늘하다. 마음이 그래서 태무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자무카보다 전투를 못하니까 내가 지휘하든 또 나 말고 누가 지휘하든 이기는 군대를 만들자.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명의 군사적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군대를 만들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자. 이기는 군대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기는 게 습관이 되는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말처럼 쉽나 그게. 군대 시스템 정비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태무진은 군 전체를 십진법 단위로 재편성해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옛날 알렉산드리아 그 옛날부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군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구나. 무적의 군대가 되죠. 그 그리스 그 동성애 시민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때도 그렇고 수많은 군대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뭘까? 때문에 그러니까 태무진도 사랑하자. 우리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 뭘까? 이 십진법은 그냥 머릿속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가 통합돼 있어야 그 사회 속에서 배출된 구성원들이 또 십진법으로 이렇게 촥촥촥 맞아 떨어지게 십진법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벽한 십진법 체계의 군대란 건 없지만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군대는 역사상 태무진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태무진은 나고자를 만들지 않아. 나고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고아라도 국가가 지금까지 먹여 살려서 큰 애들을 이제는 군대에 넣어요. 버젓한 전사로. 이제 밥값 해야지. 그치. 근데 자 봅시다. 그 태무진 울루스의 군 편제는 4단위의 깔끔한 형태를 떠요. 첫 번째가 아르반, 몽골말로 아르반, 열이야 열. 네. 10명으로 이루어진 분대예요. 그 다음에 자우트 100명이에요. 곱하기 10 하면 돼. 민간 1000명이야. 연대야. 투맨 10,000명이야. 사단이야. 그런데 보통 그 1개 중대가 60명에서 80명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현대 보병으로 치면 네. 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그 보병 기병 한 명이 보병의 5명에서 15명 사이의 전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르반을 중대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렇네. 아르반이야. 10명이야. 여기 그리고 1인당 그 말이 3마리에서 4마리가 배속돼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한 아르반은 사람 10, 그다음에 말이 한 35마리 정도. 요게 아르반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무장을 통일해요. 화살과 활과 화살의 규격을 통일해요. 그래서 어떤 아르반에서 일제 사격을 하면 적에 정확하게 몇 미터 날아가다가 그 떨어질지. 목표물에 닿을지를 알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가 궁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무기들을 다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과 직업별로 그 전까지는 무장, 무기, 그다음에 무기의 고급성이 다 달랐잖아. 그렇죠. 이제는 상관없이. 이제는 전 전사들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 10명이 되게 재밌어. 아르반 코리 분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르반 대장. 네. 아르반 코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재밌습니다. 먼저 이 아르반은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 농경 문화에는 마을이 있지만 유목민들에게는 같이 텐트를 치고 걷고 하면서 움직이는 단위, 이웃들, 아이막이란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아이막에서 하나의 이웃 사촌들. 아이막에서 하나의 아르반이 나와. 네. 그런데 아르반 코리는 이 전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태무진. 분대장은 자기 체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부하들을 이끈다. 자기 자신은 뛰어난 전사지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대장은 동료들을 지치게 하고 열등감을 주고 그중에 낙오자가 생길 수 있다. 누구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 훌륭하다. 그쵸. 그래서 훌륭하다. 그 10명 중에 중간값을 도출하는 찐따들만 거 아니야? 뽑아가지고 아니 10명 중에 가장 성품이 좋고 순박하고 온순하고 신체 능력 있죠. 이것이 평균인 사람을 아르반 그러니까 코리. 중간값을 도출해서 그 그렇죠. 사람을 대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반 코리에 대해서 나도 아르반 코리 되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못나서 아르반 코리가 못 됐기 때문에 복종해야 돼. 이런 열등감이나 억하심정이 안 생겨요.
아르반코리는 우리를 정말 자연스럽게 대변하기 때문에 아르반코리인 거야. 아닌데 나보다 못하는 애가 대장인 게 왠지 배알이 뒤틀리는데. 아니 중간값을 도출한다고 하니까 그냥 진짜 우리 중엔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대표님 이거는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너보다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게 이미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져 원칙으로. 기분이 안 나쁜 거야. 그럼 뽑힌 사람이 또 기분 나쁘잖아. 내가 찐 따라서 뽑은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잘난 사람이 분대장이 되면 지치게 하죠. 자기 페이스로 부하들을 움직이게 하잖아. 그쵸. 이거를 없애는 그건 거야. 뭐 현대 뭐 스포츠팀의 감독들에 대해서 우리 몇 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슷하겠죠. 천재였던 사람들이 감독을 했을 때 따라가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우트, 백인 대장, 자우트 코리부터는 전투의 전문가들, 정말 유능한 사람들, 스페셜리스트들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민간이 되고 투맨까지 올라가. 그러면 이제 투맨부터는 장군이지. 태무진의 신복들 있죠. 네 마리 말, 네. 네 마리 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 투맨을 갖고 있는 거야. 투맨을 관장하는 대장군을 노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타기하신 김요원 선생의 사조 영웅전을 보면 그 중요한 배경이 몽골 초원이야. 그 곽정이랑 칭기스칸이랑 친해요. 주인공 곽정이랑 거기 보면 이제 노얀, 여기서 얘기하는 제베 이런 인물들 있죠. 쭉 나옵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투맨을 어떻게 섞어도, 코리를 어떻게 섞어도 이쪽 투맨이 저쪽 투맨에 우리 편 코리를 아니, 코리가 아니라 우리 편 자우트나 민간을 임대하거나 맞바꿔도 정말 기계적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대를 만드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휘관이 잘못해서 전투를 패배로 이끌어도 질서 있는 태각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태무진의 생각이었어요.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대단한데. 물론 생각대로 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대단해요. 대단한데 예로부터 보병들은 로마군 저벅저벅 다니는 로마군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보병들은 좌양좌우 우영우 제식을 했어요. 정확한 간격을 네. 통해서 태무진은 이거를 100% 기병인데 우리는 제식을 하자는 미친 생각을 하게 돼요. 말을 타고 제식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말들을 군용 거세말을 고강도로 훈련을 시켜요? 단련합니다. 근데 갑자기 말들 안 됐어. 어느 정도냐면 달리는 말 위에서 전사가 두 술잔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술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합격이에요. 합격 기준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합격 기준 중에 이게 하나야. 이런 뭐냐면 말들이 그러니까 다그닥다그닥 있고 그냥 종종종종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그 걷는 방법, 뜀박침의 단계가 있잖아요. 걷기 뛰기의 여러 가지 방법. 이거를 한 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처럼 완전히 통시켜버렸어요. 기어부터 미션 엔진까지. 그러니까 말들의 훈련 그거를 똑같이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들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말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어도 그 한 방울 새지 않는,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이 안정성, 주행 안정성 있죠. 말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모든 말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훈련이 통과된 말만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을 타고 있는 태무진 울루스의 전사들 있죠. 전사들의 화살은 백발백중이 된다. 말이 흔들리지 않잖아. 이걸 말을 가지고 요거를 기병을 가지고 이 완벽한 제식을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태무진 입장에서 그럼 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엄청 학대를 받았어요. 말이. 어느 정도냐면 말을 전속력으로 뛰게 해. 전속력으로 엄청 오래 뛰게 한 다음에 밥을 안 줘? 그 물 먹고 싶잖아. 말도. 풀 먹고 싶잖아. 그게 아니라 앞발과 뒷다리를 꼭 묶어가지고 그 숨차고 물 먹고 싶어하는 말을 한 10분, 20분 참게 만들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지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말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가는 데가 전쟁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태무진은 군용마 은퇴제도를 만들었어요. 말이 전쟁터에서 몇 번 살아남아서 연식이 되잖아. 아무 조건 없이 은퇴시켜서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살다가 여생을 보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게 재밌는 게 당시 풀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거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여러 마리의 동물들, 야생 동물들까지 사냥감들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말들의 여생을 위해서 그 풀을 내준다는 발상 자체가 태무진 특이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약간 그거 요즘 생각한 동물권 같잖아요. 태무진이 근데 묘한 동물 사랑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태무진은 내가 자묵하만 못해도 그래 나는 못나도 우리 부대는
그렇지. 이기거나 지더라도 큰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식을 만들고 있고. 내 군대는 뛰어나진다는. 그 재식을 만들고 있고 자무카는 가장 느긋한 게 여기선 자무카였어요. 자무카는 그래 전쟁에 떼어와라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전쟁을 하게 되면 한다면. 주도권을 자기가 줄 거고 그 다음에 나이만의 군사령권도 자기가 쥐게 되고 자기가 태무진도 이길 거니까. 군사 고문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끝을 향해 가네요. 정말 끝이 이 정말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이제 평원 전투가 하나 남았고 고지전이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태무진과 자무카의 재회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통일 몽골 제국 선포도 남았잖아요. 이제 하이라이트지 뭐. 네. 예,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하죠. 왜냐하면 자무카가 죽으면 또 이제 또 유비관우 장비의 죽음처럼. 지들. 그다음 뭐 태무진 뭐 알아서. 뭐 알아서 징기스칸 이런 느낌. 뭐 노래나 들을까? 이러면서 징기스칸. 근데 춤도 춰봐. 그 태무진이 총 정복한 영토를 보면 그리고 몽골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보면 그 중에서 몽골초는 아주 작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징기스칸의 호각은 누구냐? 쌍벽은 누구냐? 가장 가공한 라이벌은 누구냐? 누가 더블 드래곤이냐라고 하면 자무카야. 자묵한 거죠. 그렇죠. 그 수많은 그 넓은 곳을 제패를 했어도 결국 태무진의 비등한 숙적으로 쌍둥이 같은 서로 쌍벽의 숙적으로서는 자무카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당시의 정세를 보면 칭기스칸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만약에 자무카가 초원을 통일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내가 봤을 때 중국 북부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중국 북부 정도는 갈아 마셨을 수는 있다고 봐요. 고려도 위험했을 수도 있어. 나는 그 정도 파괴력은 그런 역사적 파괴력은 나는 몽골 있었을 그 인근에서는 그쵸. 가까운 인근은 내가 봤을 때 동아시아는 쑥대밭 그러니까 그 쑥대밭이 자무카 편이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내가 봤을 때 쑥대밭이 났을 거라고 봐요. 자무카가 통일을 했어도. 뭔가 휘말렸겠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음은혜 근효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